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상당수의 OPT 신분의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오늘부터 일을 할 수 없게 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540억 달러 규모의 2019 회계년도 첫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태권도 교육에 앞장서온 장스타 태권도가 창립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부터 뉴저지주 커뮤니티 칼리지가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뉴저지주 휘발유 가격이 휘발유세가 오름에 따라 오늘부터 인상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018-2019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 H-1B 비자 신청자 중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상당수의 OPT 신분의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오늘부터 일을 할 수 없게 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경제적 피해와 업체들의 업무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H-1B 비자 신청자들이 별도의 노동 허가 없이 오늘 이후 취업할 경우 불법 취업과 불법 체류로 간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일을 중단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H-1B 비자 신청자는 합법 체류 신분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직 상당수의 H-1B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됐지만 캡갭 노동 허가가 9월 30일로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캡갭 노동 허가는 F1 비자 상태로 졸업 후 현장 실습 OPT 기간 동안 H-1B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OPT 기간 만료와 H-1B 비자 자격이 발효되는 새 회계연도 시작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을 위해 허용되는 노동 허가입니다. H-1B 신청자가 급증한 최근 몇 년간 이러한 현상은 반복되고 있지만 예년의 경우에는 15일 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속성 처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연간 쿼터 적용을 받는 H-1B 신청에 대한 속성 처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와 국제교육자협회는 최근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속성 처리를 재개해달라는 서한을 이민서비스국에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540억 달러 규모의 2019 회계년도 첫 임시 예산안에 서명해 연방정부가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임시 예산안은 2019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오늘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사용할 연방정부 예산과 국방과 보건복지 분야 2019 회계년도 전체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더 힐은 예산안 서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중간선거까지는 싸우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고 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임시 예산안의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년도 연방정부의 가동을 멈추는 셧다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예산안이 지난 18일 의회를 통과하자 어처구니 없다면서 공화당은 국경 안보에 강력해져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 주요 기업들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 최대 소매 체인점인 월마트는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는 소비자들의 쇼핑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프록터&갬블도 생활용품의 가격 상승은 현재의 낮은 실업률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판매 감소도 재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산 제품 수입량이 많은 학용품 등의 업계도 마찬가지이며 백화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빅3 중 하나인 포드 자동차의 짐 해켓 최고 경영자는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부과로 인한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주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하면서 아직까지 수치상으로는 물가 폭등의 근거는 없지만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변동이 점진적인 이자율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동향 연구업체인 IHS 마켓에 따르면 현재의 상황을 계속 무시하다가는 마켓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 5, 6년 동안 소비자들의 고통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플랜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행사가 열렸습니다. 비전문가들의 조언이 정확한 선택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라고 합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지난 주말 한국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 혜택 선택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행사인 지혜의 전당을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개최했습니다. 오전과 오후 각 한 타임씩 진행된 본 행사는 참가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퀴즈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한국어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인들이 건강보험에 취약한 주된 이유는 본인의 경우에 적합하지 않은 비전문적인 조언을 맹신하여 적절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문의하셔서 아시는 것보다 친구들, 내가 가는 모임에 있는 사람들의 특정한 사람들의 이런 거를 본인한테도 적용을 해서 조금 맞지 않는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시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전문으로 보험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상담을 좀 하시는 걸로 그쪽으로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항상 마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부서 전미 부사장인 크리스 로우는 본 행사를 통해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자신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day we are happy to be hosting this event called World of Wisdom. In this program, we would like to bring out some more information about what benefits that the seniors are entitled to and how to enroll into these plans and what plan would best meet their needs. 65세 이상 한인 및 다양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이번 행사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태권도 교육에 앞장서온 장스타 태권도가 창립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0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는데요. 모여진 기금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펠리시안 칼리지 로다이 캠퍼스에서 장스타 태권도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무대에서 미국 국가를 불렀던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로즈 장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국가를 불러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천여 명이 찾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고유 무술인 태권도를 알리는 동시에 암투병 중인 환자들과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기금 모금 자리로 꾸며져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취지에서 조금의 도네이션을 병원 홀리네임과 또 쉘터 우리 사랑의 집에 도네이션을 조금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국 분들이 미국 땅에 살면서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 장스타 태권도는 저지시티, 유니언시티, 리버데일 3개 도장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춘 절도 있는 태권도 퍼포먼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검술 묘기, 송판 격파 등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행사 후반부에는 우리 사회에 큰 공헌을 하거나 뜻깊은 활동을 진행하는 인사 및 단체에게 상장을 수여하였으며 본 행사를 통해 거둬진 후원금은 홀리네임 병원과 사랑의 집 쉘터에 전달됩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내년부터 뉴저지주 커뮤니티 칼리지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를 비롯해 주 내 13개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2019년 1월부터 주 내 총 19개 커뮤니티 칼리지 가운데 13개 학교에서 연 가구 소득이 45,000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2,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내년부터 13,00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는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를 비롯해 아틀란틱 케이프, 캠든, 캠벌랜드, 허드슨, 멀서, 미들섹스, 오션, 패세익, 로완, 살렘, 유니온, 워렌 등입니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앞으로 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할 방침으로 봄 학기 이후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 평가한 뒤 예산과 지원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로 출국하는 한국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외국민 등 한국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5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 범죄 예방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제출한 재외국민 사건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하루 평균 13건 발생했던 한국 국적자와 관련한 범죄 피해가 2017년 3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피해 대부분은 절도로 2013년에 하루 평균 8건 발생한 절도 피해는 2007년에는 하루 평균 27건이 발생해 3배 이상 증가를 보였습니다. 절도 피해에는 여권 분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 연락두절, 사기, 교통사고, 폭행 상해의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여권 분실은 단순 절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훔친 여권을 위조, 변조해 2차, 3차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커 각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국적자가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 사고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 사고는 2013년 하루 평균 4건에서 2017년에는 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주 휘발유 가격이 휘발유세가 오름에 따라 오늘부터 인상됐습니다. 뉴저지는 이번 휘발유세 인상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휘발유세가 높은 지역이 됐습니다. 뉴저지주 휘발유세는 갤런당 37.1센트에서 4.3센트 오른 갤런당 41.4센트가 부과된다고 주정부가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2년 전 노후화된 교통시설 보수기금이 고갈되면서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와 주의회가 재원 마련을 위해 휘발유세 인상을 결정해 무려 갤런당 23센트나 인상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수기금이 모자랄 경우 휘발유세 재조정 규정을 마련해 또다시 휘발유세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뉴저지는 이번 휘발유세 인상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휘발유세가 높은 지역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휘발유세는 펜실베니아주로 58.7센트를 부과하며 뉴욕주에서는 갤런당 45.8센트의 휘발유세를 부과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의 심각한 주택난과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시 당국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택 구입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에 10년째 거주하던 박헌수 씨. 지난해 기나긴 아파트 렌트 생활을 끝내고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50만 상당의 첫 집을 장만했습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제 여건이 안 되니까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 다운페이 지원을 해준다는 그 부분이 메리트가 있어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 씨와 같이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집을 구입한 한인들은 지난해에만 70여 명에 달합니다. 현재 LA 카운티 당국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 기준에 따라 주택 구입 시 다운페이먼트의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고 있는데 주거 지원 차원에서 무이자로 빌려주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대개가 이제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우리 중상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 그런 그 다운페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개 초주택 구입자들이 대개가 다운페이가 없어 지금 못 사는 게 대부분의 80% 이상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부가 도와주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려서 지금 집값 상승분을 메꿔주고 특히 올해는 지원 규모도 더 커졌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택 보조금이 각각 $10,000씩 더 추가돼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00,00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 가격에 상한선이 없는 중간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은 주택 가격이 $52만 2천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첫 주택 구입자여야 하며 당국이 규정한 소득 기준과 융자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남가주 평균 개솔린 가격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며 $4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지역의 레귤러 개솔린 평균 가격은 $3.7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무려 59.7센트가 오른 가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평균 개솔린 가격 역시 $3.70로 불과 한 달 만에 13.7센트가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솔린 세금이 오르고 유가 상승 등이 맞물려 남가주를 비롯해 주 전역의 개솔린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10월부터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들은 사전 절차 없이 공항 등지에서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사전 등록을 해야만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체류 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외국인, 거소 신고 사항과 여권상 인적 사항이 다른 외국인 등은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 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센트럴파크에서 6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 행사 도중 총성 오인 사건이 벌어져 참가자 수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소리는 관객 통제를 위해 설치한 방어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난 소리였지만 행사장에 있던 많은 이들이 이를 총소리로 오인해 한동안 혼란이 계속됐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2019-2020 학년도 뉴욕시 특목고 입학 응시와 공립교회 입학 지원을 학부모가 직접 교육국에 신청하도록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특목고 응시와 공립고교 입학 지원은 학부모가 뉴욕시 교육국으로부터 우편을 통해 받은 등록 코드를 교육국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국 웹사이트에서는 한국어도 제공됩니다. 퀸즈 검찰은 10월 20일 퀸즈 우드사이드에 위치한 유니버설 교회에서 경범죄 티켓 사면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가벼운 규정 위반 등으로 법원 출두 티켓을 받았으나 개인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해 수배 영장 등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마리화나 소지, 공공장소 음주 행위, 무단 침입,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 등과 같은 경범죄에 대해 사면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있겠고 오후에는 곳에 따라 소낙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영상 26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영상 19도.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으며 습도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